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란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지혜의 길과 함께하는 어제보다 고요한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요즘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보셨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개봉하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극장에서 나오는데 웬일인지 이상하게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주차장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물을 훔치는 관객들을 보면서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400년 전 16살 소년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울었을까? 오늘 그 답을 같이 찾아보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단종 이야기와 어몽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어제보다 조금 더 편한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종은 1441년에 태어났습니다. 조선의 제6대 왕, 세종대왕의 손자입니다. 12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12살은 요즘으로 치면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아버지 문종이 즉위 2년 만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이 어린 소녀는 갑자기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되었다고 해서 왕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어렸고 혼자였고 아직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으니까요. 1453년 단종이 13살이 되던 해 숙부인 수양대군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역사에서는 이걸 계유정난이라고 부릅니다. 단종을 보좌하던 신하들이 하룻밤 사이에 처형되거나 귀향을 갑니다. 그리고 2년 뒤 1455년 단종은 숙부에게 왕위를 넘겨주게 됩니다. 이름만 남은 왕에서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15살인 소년이 왕의 자리도 가족도 미래도 전부 한꺼번에 잃은 거죠.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결국 단종은 강원도 영월 청령포라는 곳으로 유배를 갑니다. 1457년의 일입니다. 청령포라는 곳은 정말 묘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한쪽은 깎아지른 절벽입니다. 배 없이는 나갈 수도 들어올 수도 없는 곳이었으니까요. 감옥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섬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단종은 무엇을 했을까요? 단종은 자규가라는 시를 썼습니다. 자규가, 즉 소쩍새 노래라는 뜻입니다. 소쩍새는 밤에 우는 새인데 그 소리가 어찌나 처량한지 단종은 그 소리를 듣고 자신의 마음을 담아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한번 시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한 마리 원한 품은 새 되어 궁중에 들어가니 한 곡조 피토하는 노래에 밤 깊을수록 울어 예네. 듣는 사람은 소매를 적시고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내 시름 너보다 더 하노라. 빼앗긴 사람이 원망 대신 시를 썼습니다. 그 감정을 다 쏟아내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언어로 말입니다. 저는 이게 단순한 문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살아남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을 붙잡으려고 쓴 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단종은 탑도 쌓았습니다. 청령포 강가에 돌을 주워 직접 손으로 하나씩 쌓아 올렸습니다. 한양에 두고 온 왕비 정순왕후를 그리워하며
언젠가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말입니다. 그 탑이 지금도 영월 청령포에 남아 있습니다. 5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무너지지 않는 상태 그대로 말입니다. 500년째 무너지지 않는 탑. 그 탑을 쌓은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단단했던 거 아니었을까요? 저는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함께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단종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신기하게도 이 두 사람이 자꾸 겹쳐 보였습니다.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의 황제였는데 재위 기간 내내 전쟁터를 누비면서도 막사 안에서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그게 바로 명상록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잡기 위해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단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배지 청령포에서 시를 쓰고 탑을 쌓으면서 자기 자신을 붙잡았습니다. 아우렐리우스가 황제의 막사에서 명상록을 썼다면 단종은 유배지에서 자규가를 썼다. 처지는 달랐지만 방법은 같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을 기록했습니다. 1457년 10월, 단종은 17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때 일어난 일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무도 시신을 거두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조선 조정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 삼족 본인은 물론이고 부모, 형제, 자식까지 모두 죽인다는 뜻이었습니다. 당연히 나서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왕이었던 사람의 시신이 강가에 그냥 버려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영월의 호장 엄흥도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지방 공무원 정도 됩니다. 유명하지도 않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한밤중에 혼자 나가서 단종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산에 몰래 묻어들였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칭찬해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들키면 온 가족이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영화에서 제일 마음에 남았습니다. 엄흥도가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옳은 일인 줄 알면서 두려움 때문에 하지 않으면 평생 그게 짐이 됩니다. 옳은 일인 줄 알면서 두려움 때문에 하지 않으면 평생 그게 짐이 된다. 우리 일상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을까요?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 근데 마음 한구석이 찜찜한 그 순간들.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엄흥도는 목숨 앞에서 그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훨씬 작은 것들 앞에서 매일 그 선택을 하고 있고요.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500년이 지나서야 단종의 장례를 치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정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운 건 단종이 불쌍해서만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억울한 적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빼앗긴 것 같은 느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단종이 우리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엄흥도도. 언젠가 옳은 일을 하고 싶었던 우리 자신도 아무도 보지 않아도 내가 아는 것만큼은 하고 싶었던 그 마음도. 그게 1400만 명을 극장으로 불러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남는 말들을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옳은 일인 줄 알면서 두려움 때문에 하지 않으면 평생 그게 짐이 됩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내 시름 너보다 더 하노라. 빼앗겨도 품위를 잃지 않을 수 있다. 모든 것을 잃어도 사랑을 기억할 수 있다. 아무것도 없어도 탑 하나는 쌓을 수 있다. 단종은 17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시를 썼고 탑을 쌓았습니다.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힘드셨다면, 빼앗긴 것이 있다면, 억울한 일이 있었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서 아무도 보지 않아도 옳은 것을 선택하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단종의 망향탑이 500년째 무너지지 않은 것처럼 당신의 오늘도 언젠가 누구의 마음에 오래 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글이 당신의 내일을 지탱하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제보다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어제보다 편안한 내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